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미래 의혹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서 또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작심한 듯 10분가량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얘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에 조종되는 뭉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까?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 소환 회술래 같은 수치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진술서에 진술을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는 지금 끝났고 9시 반부터는 조서 열람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어쨌든 오늘 검찰 출석하면서 밝힌 입장문 내용이 굉장히 길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메시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뭔가 좀 감정이 호소한다던가 민심이란 단어를 강조한다던가 좀 뭔가 핵심 메시지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민생을 걱정하는 야권의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결국은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에 의해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토로하는데요. 가장 지금 닿는 신경 쓰이게 만드는 대목이 유검무죄, 무검유죄 그러면서 네. 곽상도 의원 50억 무죄를 누가 납득하겠나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이거는 아마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판결이 너무 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근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울분에 차서 얘기를 할까? 저는 좀 역발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곽상도 의원의 무죄 50억 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표정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다 대장동에서 연결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 대장동의 지금 중요한 근거 자료가 바로 정영아 회계사의 녹취 파일이거든요. 근데 녹취 파일에 보면은 특히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에는 그 아들 이름까지 거기 명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개가 아버지 돈 내놓으라고 해서 내가 골치 아프다. 김만배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녹취 파일에 다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아무개에게 돈 잘라준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들은 아버지하고 따로 결혼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내리면서 실제로 검사들이 거기다가 제3자 뇌물죄를 명기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런 같은 논리로 어저께인가 그 정영학 녹취록에 이런 게 들어있대요.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49%의 반, 248억 원인가요? 그거를 처음에는 김만배 씨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녹취록을 제대로 풀어보니까 걔네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니까 복수니까 결국은 유동규 단수가 아니라 거기에 정진상, 김용 그리고 이재명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실제로 이 이재명 연루설에 대해서 굉장히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 대목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그 고무되어 있는데 지금 곽상도 판결을 보면은 그 정영학 녹취록이 그렇게 결정적인 증명력이 있다라고 아무도 지금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더하기 뭔가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50억 무죄를 얘기하면서 난 억울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곽을 무죄로 했어? 그럼 난 더더군다나 무죄지. 이렇게 속으로 표정 관리하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중심 잘 잡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표정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 나오면서 이제 곽상도 의원 이 50억 무죄 국민 누가 이해하겠느냐 이 메시지는 좀 전략적으로 던진 거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그것과 맞닿아 있는 게 유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곽상도 의원을 표현할 때도 전 검사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검사끼리 짜고 어떤 쪽은 강하게 너무 지나치게 어떤 쪽은 면죄부를 주고 일부러 이 말하면 곽상도 의원 아들 거는 사실은 제명에다가 제3자 뇌물죄도 붙이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무죄를 선언할 수밖에 없게 허술하게 올렸다 이렇게도 보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어찌 됐든 간에 그게 이제 앞으로 또 항소돼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검사들 또 혹은 재판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본인이 사실은 활용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보면 해술례의 네. 수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이제 검찰이 본인을 이미 해술례라고 하는 건 거의 다 거의 뭐 사형에 처할 그럴 사람들을 얼굴에 해치를 하고 말하자면 마녀사냥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아주 수치스럽게 만든다 이제 이런 얘기니까 이미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또 억울하다, 고통스럽다 예. 얘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같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혼자 쓰면서 그런 부분은 이미 이제 거의 이 7, 8 능선을 지나가고 있다. 지금 현재 본인의 처지가 상당히 위태로운 쪽으로 예.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자기 직감한 충족적 메시지다. 예언처럼 하고 예.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본인이 당할 수 있더라도 당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죄가 아니라 어떤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자기가 대선에 떨어졌기 때문에 오는 보복 정치의 결과다.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죠. 예. 자, 이재명 대표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 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신신당부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정말 의원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몇 명이 배웅만 하고 나오지 않았다 그러는데 모르죠. 우리는 모르는데 살짝이 갔다 온 사람이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네. 아마 이제 그 의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또 나가지 않으면 개딸들이 좌표를 찍고 이러한 일련의 행태가 사실 그 수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야당 대표로서 여론이 그렇게 곱게 보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로이 호롤단신으로 가서 조사를 받는 모양. 그리고 그 상당히 아마 진술서보다 입장문에 더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진술서만 내고 그 끝났으니까 벌써 조서 열람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도 아직까지는 스모킹건을 제시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그러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예. 소환될 일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의원들이 나올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오히려 지지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외롭게 탄압을 감내하고 있다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겠다라는 시도도 조금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자, 검찰이 이 대장동 관련해서 워낙 여러 가지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질문지만 A4 용지로 200쪽이 넘게 준비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검찰 이재명 대표 오늘 2번 검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되는 어떤 스모킹 건이 언론을 통해서 좀 나오고는 있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오늘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조사가 이제 이루어질까요?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고 예. 횡령 배임에 대한 부분, 그 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걔네들이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검찰의 실력이겠죠. 이게 유동규와 김용선까지 가는 거냐, 아니면 당신도 분명히 요게 결재권자로서 같이 배임과 횡령에 동조한 거 아니냐라는 핵심적인 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제시했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아무런 어떤 답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걸 악의적으로 다시 보도하고 검찰이 지금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유동규나 남욱이 내가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는 예. 이런 식의 어떤 계속 본인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면 검찰의 입장도 또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내기보다는 어차피 재판장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서 스모킹건을 아끼고 있다 그런 어떤 전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나도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지 않으면 검찰 입장에서도 미리 선뜻 확실하지 않은 어떤 애매한 증거를 들이댈 필요가 없다. 서로 힘 빼지 말자. 예. 이런 판단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죠. 예. 사실 측근인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이 구속될 때만 해도 뭔가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판에서 내놓을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못 찾았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진술이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진술서로 오늘도 가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럼 뭔가 질문을 해도 진술서로 가름한다면 반복이 될 텐데 검찰에서는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참 그 제3자 입장에서는 진실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검찰과 이재명 대표는 서로 간에 지금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양한 법 기술 그리고 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 독한 용어죠. 법 기술자, 법꾸라지 뭐 이런 말도 쓰는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재판입니다. 일단 기소는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재판정에서 검찰이 결정적인 뭔가를 지시해야 이재명 대표가 소위 그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장어처럼 빠져나가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해서 유도 질문을 해갖고 뭔가를 받아내지 않으면은 소위 전문 증거 내지는 전원 증거 외에는 아직까지 증명력 있는 뭔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모르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오라면 가야죠. 내가 선거에 패배했으니까 가야죠. 그러면서 저렇게 진술서만 들고 가가지고 한 9시간 하고 밥 먹고 와가지고선 조서 열람만 하는 이유는 검찰이 도대체 무슨 패를 가지고 있을까 본인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임은 계속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실력이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가정법입니다. 그렇다라는 전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돈이 왔다 갔다 했다. 뭔가 오케이를 했다 그럴 때 이거를 서류로 남기겠어요? 아니면 수표로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송금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사들도 더욱더 그 전략과 다양한 지식과 식견이 높아져야 되는데 곽상도 의원 그 기소해가지고 재판하는 거 보니까 참 실망스럽게 그저없습니다. 예. 검찰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앞서도 해주셨는데 어쨌든 검찰과 이재명 대표 사이 지금 수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자, 이런 가운데 키맨인 김만배 씨는 지금 뭔가 특별한 진술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계속 주목만 된다. 이런 소식만 전해드리는데 자, 기소는 기정사실일 것이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지 구속 기소할지 이 방침을 정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상태 같은 경우는 불구속 기소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러니까 구속 기소했을 때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또 혹은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방향이 세계적 추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이 그게 보편적인 방향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왜냐하면 제1야당 대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도망갈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 물론 이 구속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범죄의 위중성인데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그것이 여러 건이 있어 보이지만 핵심적인 스모킹 건을 가지고 법원에 들이밀 때 이 사람은 당장 구속시켜야 될 정도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리를 가지고 구속 청구를 할 것이니 그것도 또한 실제로 불체포 특권이라는 영역들을 거쳐야 된다는 측면.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검찰도 여러 가지 가급적이면 리스크를 극대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저는 뭐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근데 뭐 대장동 의혹을 넘어서더라도 지금 수사가 급진전되는 게 또 백현동 의혹 비슷한 것이 있고 다른 수사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검찰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한다면 좀 신병을 확보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예민한 정치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검찰이 이게 이제 그 소위 떨어져 내려가는 권력을 수사할 때는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야당 대표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추락하는 권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미래의 권력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슈가 많아요. 대장동뿐만이 아니라 뭐 위례, 정자, 백현, 성남 FC, 쌍방울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지금 수많은 의혹이 나오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그냥 한 방에 그 할 수 있는 스모킹 건 이거는 진짜 빼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권력에 대해서 단죄하기가 간단치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딜레마가 있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전에 김만배 씨 얘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의 그 진술의 일관성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어떤 증거, 그러니까 증명력 있는 증거, 그냥 증거가 아니고요. 그런 증명력을 과연 검찰이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간단치 않은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오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는데 얘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조사도 역시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의 의미나 또 문장의 해석 이런 걸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또 의견을 묻는 질문이 또 상당히 많았고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을 잡든지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다. 매우 부당한 처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 이 모든 장면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늦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검찰이 혹시 준비한 질문은 다 했나요? 3차 소환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검찰이 물어보십시오. 공개 소환은 회수를 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 비공개 출석 요구 안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차를 타고 지금 돌아가는 모습까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진술서의 단어의 의미, 문장의 해석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의견을 묻는 질문이 많았다. 왜 다시 불렀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새로이 제시된 증거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다시 불렀는지 모르겠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왜 모르겠어요? 본인이 잘 알죠. 이 진실과 관련해 가지고는. 단지 검찰이 아직까지 아까 우리가 증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꼼짝달싹 못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을 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는 안 했지만 백현동 같은 경우에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사업자에게 3천억 이익을 남기게 하고 또 이재명 선거 본부장을 했던 사람이 70억을 또 커미션으로 받아가고요.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그 김만배를 포함해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관련해가지고 유동규도 얘기하고 남욱도 얘기하고 정영화 회계록에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 조금씩 발견되지 않습니까? 쌍방울도 그래요. 김성태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왜 126억을 북한 소금으로 쓰느냐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연결고리에 모두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예. 마치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심증은 거의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있는데 이 물증을 제시하라 하니까 이게 참 물증 제시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단지 이제 쌍방울 같은 경우는 뭐 금고지기도 들어왔고 또 얼마 전에 수행비서도 들어왔고 여기서 또 어떤 단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그 뭐라 그랬죠? 단군일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단군일에 이러한 정치적 사건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가 한국 정치의 네. 미래를 결정한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는 내일 아침에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해석을 해주셨지만 이재명 대표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고요. 또 그럴 거면 50억 클럽 수사하거나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해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또 검찰을 비판하면서 돌아갔는데요. 자, 녹취가 아직 있으면 이 녹취를 한번 다시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조사도 역시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의 의미나 또 문장의 해석 이런 걸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또 의견을 묻는 질문이 또 상당히 많았고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을 잡든지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다. 매우 부당한 처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 이 모든 장면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늦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검찰이 혹시 준비한 질문은 다 했나요? 3차 소환 요구. 네, 자 11시간 만에 조사를 받고 조금 전에 돌아간 이재명 대표의 발언 다시 한번 듣고 오셨는데요.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지금 한 발언 중에 어떤 부분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핵심적인 증거가 없고 전원 증거, 전문 증거, 즉 유동규, 정영학, 남욱 이런 사람들이 계속 뱉어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계속 자기한테 물어보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반복이었다라는 거고 그 전에 이제 본인이 들어갔을 때 나름대로 작성한 그 내용들에 대한 개념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이렇게 했죠. 배임이라는 건 이런 것인데. 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왜 이재명 대표는 이게 배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런 어떤 뭐 횡령과 배임의 기본적인 개념 차이들은 그런 어떤 논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절차를 지키는데 왜 정치 보복 수사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게 뇌물죄, 횡령이나 이것은 돈에 흘러간 흐름을 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여전히 유동규와 김용, 유동규와 예컨대 뭐 정진상 정도까지 주고받은 뭐 술자리, 돈 이런 것에 대한 논의 속으로만 아직까지 구체화되고 있지. 그 돈이 이재명 대표한테 흘러간 부분을 지고 있지 못하는. 즉 갔더라, 그 지분을 했더라, 뭐 니네 것이 49%더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도 수준에서 맴돌고 확인하는 정도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우리는 본 재판에서 과연 이런 식으로 검찰이 과연 어떤 스모킹건 전시 없이 만약 이게 본 재판으로 간다면 상당히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대, 처음에 크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기조와 전혀 다른 재판의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진술 외에 뭐 전원 증거 외에 어떤 증거를 확보할지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요.